이 단원 제목이 뭐야? 원자의 세계지. 이제 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원자 안에서 원자 핵하고 전자가 분포하는데 걔들이 규칙성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단원. 첫 번째는 일단은 원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게. 첫 번째 단원. 원자의 구조라고 돼 있지. 원자 구조를 발견하던 몇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걸 이제 따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 첫 번째로 잘 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발견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할 거야. 교과서에서. 첫 번째는 1897년,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톰슨 아저씨가 전자를 발견했대. 정리만 해볼게요, 먼저. 두 번째는, 이 톰슨 끝이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러더퍼드 아저씨가 그 1900년대 초반에, 1911년에 원자 핵을 발견했대. 오케이? 세 번째, 네 번째, 시간 순서가 좀 어색해집니다. 세 번째가 양성자를 발견한 건데 시간이 제일 빨라. 1886년이야. 아까 전자는 1897년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양성자 먼저 발견하고, 전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핵 발견하고, 맨 마지막에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오케이? 이 4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누가 발견했고, 어떤 실험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된다. 오케이? 첫 번째부터 볼게. 진공방정관에, 그렇게 적어놔. 그냥 형광등. 형광등 뭔지 알지? 그런 게 진공방정관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잡스러운 기체 다 빼고, 필요한 거면 넣든지, 아니면 아예 안 넣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야. 거기에, 극을 안쪽에 달아놔. 그리고 그 양쪽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점점 전압을 높여. 하다 보면, 전압이 뭐냐면, 전하 입자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거든, 전압이. 높이다 보면, 이 진공 상태에서 빠사삭! 번개처럼.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일종의 이제 전기선 또는 이제 빛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오케이? 자, 볼게. 높은 전압을 걸어주니까 잘 봐. 첫 번째. 마이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나오는 빛이 있었어. 자, 이걸 보고, 아, 얘 뭐지? 라고 생각한 거야. 톰슨 아저씨가. 됐니?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했어. 이 3가지 아니야.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 3가지 실험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 각각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봐봐.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어. 그러고 자석이 있으니까 쏠려. 이렇게. 됐니? 자, 같이 볼게. 자석이 있으니까 쏠리는 거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거하고 같이 볼게. 이것도 같은 의미거든. 쏠렸지. 자, 자석 아니야, 요번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왔어, 빛이. 됐니? 근데, 또, 중간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약한 전극을 걸어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었어. 됐니? 이 2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 자석을 갖다 대든 뿔마 극이 중간에 있든 이 선이 뭐야? 전하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플러스 극을 휘었으면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선을 구성하는 어떤 물질이 있다면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좀 더 알고 싶었어. 그래서 뭐 했냐면 요번에 또 쐈어, 빛을. 근데 중간에 물체를 놔뒀어. 이거 십자가 같은 거지,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는다 목탁 같은 거 놔두면 돼. 됐지? 그리고 쌓아보니까 뒤에 그림자가 생겨. 이거 조금 약간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봐, 쐈는데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는 이 빛에 직진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봐봐, 직진성 말고 꺾이는 성질을 회절성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들리지? 그 이유가 뭐야? 직진하는 거면 내 얼굴 안 보이지? 빛은 안 보이지? 그지? 빛은 직진성이 강한 거야. 근데 소리는 어때? 음파는 회절성이 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이렇게 막고 있다고 해서 소리가 이 뒤쪽에 안 들려? 전달되겠지, 그지? 그러면 소리를 빛으로 보면 이 그림자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그림자가 뭔데? 전달이 안 되는 영역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 여기서 그림자가 생긴다는 걸 뭘 뜻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빛이 직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직진성. 됐니? 포인트 딱딱 잡아라. 직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나온 빛에 중간에 아주 약한 바람개비를 나누는데, 이게 바람개비에 빛이 비춰지니까 천천히 돌기 시작해. 도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람개비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됐지. 그러면 이 빛은 반드시 뭐야?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빛알갱이가.
무슨 말인지 질량체로 때려야지 이거 운동할 수 있거든. 빗만 때린다고 운동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라는 걸 알게 됐던 거야. 음극선 마이너스 거기서 나온 빛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뭐라고 했냐? 나중에 전자, 일렉트론 이렇게 전자라고 명명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일련의 실험을 가지고 뭐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톰슨 아저씨는 어떻게 이 모형을 따로 이제 문제를 내는데 톰슨 아저씨는 딴 건 몰랐어. 전자는 알게 됐지. 어떤 기본 입자라는 원자에는 전자가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원자 전체가 있는데 원자 전체에 플러스가 퍼져 있는 어떤 원자가 있는데 중간에 콕콕콕콕 마이너스 포도 알갱이 같은 게 박혀 있다는 거야. 건포도처럼. 푸딩에 건포도 박혀 있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전자 푸딩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다시 말할게. 전체 플러스가 섞여 있는 그 동그란 공에 중간중간에 작은 마이너스 알갱이가 박혀 있다고. 그걸 톰슨의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두 개라서 먼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양성자 발견 나중에 나오는 거야. 먼저 발견했지만 오케이. 두 번째 볼게. 러더퍼드 아저씨가 뭐 했냐면 1911년도에 이런 걸 했어요. 고안해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헬륨이라는 원자가 있어. 알지? 대강. 그지? 헬륨 원자핵을 분리해서 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알파 입자가 뭐냐? 헬륨 원자예요. 그냥. 됐지? 알파 입자 자체가 헬륨 원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방출하는 장치를 만들었어. 그러고 생각한 거야. 자, 미안해. 원자라고 했지. 아까 헬륨 원자라고 했지. 헬륨 원자 핵이야. 원자 핵. 원자핵을 방출하는 장치를 만들어냈어.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리 생각했지. 자, 톰슨 아저씨가 맞다면, 왜 톰슨이 전에 전자 발견했잖아요. 이제 아저씨가 맞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조그만 질량 갖고 작은 전자가 퍼져 있으면 헬륨 원자핵은 되게 무겁거든. 작고 무겁거든. 그러니까 여기 푸딩에 총알이 박힌다면 어떻게 되겠니? 뚫고 지나가겠지. 방금 내가 한 말 기억해. 푸딩 같은 거야. 톰슨 원자 모형은. 그 총알이 박힌 다음에 어떻게 돼? 뚫고 지나가겠지. 맞잖아. 젤리에 총알 박으면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은 금이야. 금이라는 원소, 원자가 있는데 아주 얇게 폈어. 그걸 금박이라고 하거든. 금박. 은박지, 금박지. 됐지? 금박. 아주 얇게 핀 이유가 뭐야? 금 원자가 이렇게 켜켜이 쌓였으면 뚫고 지나가다가도 멈출 수 있잖아. 뭐 이런 거 한 번씩 하잖아. 축구 선수들이 막 스티로폼 놔두고 10개 놔두고 막 싸서 공 싸서 5개까지 부러뜨리고 7개까지 뚫고 지나가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알잖아, 그지? 그 회초리도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10개는 부러뜨리기 진짜 어렵거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두꺼우면 못 뚫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얇게 편 거야. 그냥 금 원자 한 면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자기 논리로는 어떻게 돼야 돼? 톰슨 아저씨가 맞다면 이거 다 뚫고 지나가야 돼. 뭐가? 헬륨 원자 핵인 알파 입자가. 이해돼? 오케이? 근데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뚫고 지나가. 근데 살짝 휘는 것도 있고 띵 뒤로 튕겨 나가는 것도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 뒤로 튕겨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나하고 아기가 부딪히면 누가 튕겨 나가? 아기가 튕겨 나가잖아. 그러면 헬륨이 원자 핵인 알파 입자보다 금에는 뭐가 있다? 훨씬 더 무겁고 밀도가 높은 뭔가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봐봐. 대부분은 뚫고 지나가는데 아주 극소수가 튕겨나간다는 거는 금 원자의 그 무거운 입자는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원자핵이라고 얘기한 거야. 원자핵.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으로 러더퍼드 아저씨가 이걸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이지, 그지? 알파 입자를 원래 뚫고 지나갈 것 같아서 이제 실험해봤는데 꺾이기도 하고 튕겨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그지? 이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이게 퍼진다고, 알파 입자가 퍼진다는 뜻이야. 산란이. 됐죠?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러더퍼드는 톰슨 아저씨에서 좀 발전했지. 어떻게? 원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 공간이 대부분이고 원자핵,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이 딱 중심에 작게 있다. 오케이?
그 주변에 전자가 있겠지. 전자는 이미 발견했으니까 끼워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빈 공간이다.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 실험을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상상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조금 약한 것들을 한번 볼게. 골트슈타인, 아니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그지?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886년에 양성자를 발견했다고 돼 있지, 그지? 양성자, 이제는 알지, 뭔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기본 입자야, 양성자. 원자핵을 구성하는 게 뭐지? 양성자와 중성자지.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어떻게 결정해?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로 결정해. 산소가 8번이야. 그러면 원자핵에 양성자가 8개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쪽은 원자 번호를 적어. 근데 왼쪽 위쪽은 뭘 적어? 질량수를 적지, 그지? 질량수는 뭐다? 양성자, 중성자 수를 합친 거, 원자핵에 있는 걸 합친 걸 써. 왜? 양성자, 중성자 질량 거의 같다며. 그지? 그 합친 것만큼 질량이 비례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질량수라고 해서 적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이때 볼트슈타인이 이것도 마찬가지. 형광등 같은 진공 방정관에서 요번에는 좀 다른 게 아까는 없었지, 기체가. 톰슨 아저씨 실험할 때. 요번엔 수소 기체를 넣어놓고 전압을 걸어줬어.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H2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수소 원자가 있잖아, 그지? 이게 전압 때문에, 전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자핵은 양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잖아. 분리되는 거야, 이게. 찢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분리됐을 때 나오는 양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를 발견한 거야. 그게 뭐게? 양성자야. 왜? 수소는, 기본적인 수소 원자는, 원래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잖아. 그지? 근데 기본적인 수소 원자는 뭐다?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중성자 자체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수소는 이렇게 표현하지. 하이드로전, H라고 하고, 원자번호 1번. 왜? 양성자 수 하나니까. 그지? 그리고 질량수가 1이야. 이 무슨 뜻이야? 중성자는 없다는 뜻이야, 이게. 그지? 그리고 좀 무거운 수소가 있지. 중수소는 더 무거운 수소, 삼중수소가 있어. 얘 다 뭐니? 수소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 있는 거야. 1이야, 원자 번호가. 근데 얘는 중성자도 하나 있어서 1 더하기 1 해서 2, 얘는 중성자 2개 있어서 1 더하기 2는 해서 3. 질량수가 이렇게 됩니다. 셋 다 수소야. 근데 이 수소이 뭐라고 하니, 이걸 동위원소라고 해, 동위원소. 됐니?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는 달라서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는 원소들을 동위원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케이?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고 양성자 발견했지. 그 다음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아저씨가 누구냐 하면 러더퍼드 아저씨한테 엄청나게 갈굼도 당하고 일도 막 시킴을 당하고 노예 같던 러더퍼드 교수의 밑에 연구실에 있던 제자야. 내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는데 체드윅이 더 뛰어난 인물이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러더퍼드 아저씨가 했던 실험도 체드윅이 도와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해서 뭘 진짜로 발견하지 못하던 걸 하나 발견한 거야. 그게 뭐냐면 중성자야. 그럼 발견한 방법은 뭐겠니? 비슷해. 누구하고? 러더퍼드하고. 이거 봐, 뭐하니? 베릴륨 원자의 알파 입자 충돌시켰지. 맞지? 베릴륨에 충돌했어. 여기는 뭐니? 금박에 충돌시켰지. 그지? 베릴륨에 충돌해서 하다 보니까 뭐야? 질량체이긴 한데 전하를 안 띄어. 그러니까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야. 그걸 뭐라고 했다? 0. 전하가 0인 기본 입자를 하자 해서 중성자라고 얘기한 거야. 됐지? 체드윅이 발견했다. 러더퍼드 밑에 있던 체드윅이. 오케이? 이렇게 기본 입자를 전체적으로 발견했고, 우리는 알고 있지, 이제. 원자핵이 뭐다? 양성자, 중성자가 거의 1대1 비슷하게 들어가 있다. 꼭 1대1일 필요는 없다. 오케이? 주변에 전자가 뭐?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개수만큼 존재한다. 원자는. 그러니까 산소는 어때? 아까 맞죠? 원자 번호 8번이라는 건 양성자 8개 있다는 거거든. 그럼 주변에 전자 몇 개? 8개 있다는 뜻이야. 14번은 어떻게 돼? 14개 있다는 거지. 됐지? 17번은 누구니? 염소지. Cl. 염소는 17개 있는 거야. 이거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못하면 안 돼, 절대. 이것도 성실해야지 연결해. 계속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 끄덕끄덕 하다가 다음에 문제 풀 때 그 연결 못해서 아예 문제를 진행을 못하는 애들 널려서 쎄 뺐어. 진짜로. 오케이? 성실하게 붙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원자 구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볼게요. 자, 원자 구조는 방금 얘기했듯이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야. 그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아톰, 에이탐. 이 무슨 뜻이라고? 톰이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르다는 뜻. A는 뭐다? 영어 단어의 A 앞에 A나 AN, on 나오면 뭐지? 이거 부정어입니다. not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에이탐은 자를 수 없는 입자. 그게 기본 입자야. 잘려지지 않는 기본 입자를 아톰이라고 했습니다. 원자라고 했다고. 됐냐? 오케이. 그래서 이 기본 입자에서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할기로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를 운동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전할되지 않는 중성자가 합쳐져 있다. 모여 있다. 오케이? 그거 다 알고 있고, 원자 크기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원자의 반지름이 기본 단위가 이거야.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도 힘든 되게 작은 단위야. 이거를 화학에서 많이 쓰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1A에 위에 동그라미 딱 붙입니다. 이게 다 그 길이 단위입니다, 길이 단위. 이거를 읽을 때, 옴스트롱. 옴 올랐다 할 때 옴. 그 다음에 힘센 할 때 스트롱. 얘 롱이 아니고 롬. 옴스트롱. 이라고 합니다. 옴스트롱. 됐죠? 자, 이게 왜 기준 값이 되냐면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1옴스트롱이래. 거의. 오케이? 원자 반지름으로서는 이런 아주 작은 단위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이거를 잘 봐. 요 표를 아주 익숙하게 알아야 돼. 그 중에서 요 질량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지 마. 됐지? 전하량도 보통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 외우게 하는 선생님이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외우게 안 할 거야.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빨리빨리 연상해서 문제 적용해야 돼. 알겠죠? 자, 원자인 양성자, 중성자. 밖에는 전자가 있고, 일단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질량은 봐봐. 1.673,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이 있어서 거의 같아. 양성자, 중성자가. 됐니? 전자는 어떻게 돼 있니, 지금? 24승인데, 얘는 28승이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4승과 마이너스 28승 몇 배 차이? 10,000배 차이야, 10,000배 차이. 엄격하게는 이제 약 1,800배 차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왜? 자릿수를 10,000배인데, 여기 곱하기가 숫자가 좀 크기 때문에 1,8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자는 있는 건 없는 건 질량이 거의 의미가 없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 뭘로만 따진다? 원자 핵의 질량으로 따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양성자, 중성자 질량으로 따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상대적 질량은 양성자 거의 같으니까 1이라고 하면 그때 기준에서 전자 한 개는 1837분의 1이니까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 다음, 전하량은 양성자와 전자가 똑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호가 달라. 양성자 플러스 전자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 전하는 어떻게 돼? 양성자가 플러스 1이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이고 중성자가 당연히 0이겠지. 그지? 이렇게 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지금 이 표로서 요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거의 끝나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원소 기호가 있다면,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 위에는 질량수가 뭐라고? 양성자 수와 중성자를 합친 거라고. 다시, 어떤 원소 기호가 있으면 여기에 원자 번호가 적힙니다. 원자 번호는 뭐라고?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야. 그리고 뭐라고? 주변에 있는 전자 수야. 됐니? 같은 거야, 다. 오케이? 중성 원자일 때. 예를 들어, 나트륨이야. 이거 11번이거든. 이 말은 뭐지? 원자에게 양성자 11개 있고, 주변에 전자 11개 있다는 뜻이야. 됐지? 그리고 나트륨이 23입니다. 질량수가. 이건 뭘 뜻하는 거니? 양성자 11개 있고, 중성자 몇 개? 그래, 12개 있다는 뜻이야. 원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는 뭐? 어떤 화학식을 쓸 때 이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 위는 화학식을 쓸 때 뭐?
그 원소 또는 입자의 전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쓰는 거는 CA2 플러스 이런 거 쓰는 거야. AL3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지. 맞지? 응? SO42 마이너스 이런 거. 여기 이런 게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지. 맞지? 그리고 C6H12O6이 뭐라고? 포도당이지, 그지? 포도당인데 여기에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오른쪽 아래는 개수를 쓴다. 오케이? 한 원소 기호가 있으면 여기에 띵띵띵띵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지?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기본인데 이걸 잘 해야지 그 다음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전하량 단위가 C라고 돼 있는데 이게 쿨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쿨롱이라는 단위. 이건 물리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 단위입니다. 오케이? 전하량의 단위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소톱, 동위원소. 아까 얘기했지? 에이, 괜히 지웠네. 수소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동위원소는 다시 말할게. 원자 번호는 같다. 양성자 수가 같아서 원자 번호는 같다. 근데 중성자가 달라, 질량수가 다른 거고, 얘들은 자연계에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고, 자, 봐. 화학적 성질이 같다. 밑줄. 그리고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물리적 성질은 동위원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오케이? 화학적 성질이 같다는 거는 H든 D든 T든 똑같은 물 만들 수 있어. H2O, D2O, T2O 이렇게. 다 물이야.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고. 화학적 성향이 같다고. 근데 얘들은 무게가 달라. 같이 섞였으면 뭐니? T2O가 제일 밑에 깔아앉아. H2O가 제일 위에 떠. 이게 뭐니? 밀도, 비중이라고 하는 거지. 물리적 성질이지. 다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결합하는 패턴, 화학적 성질은 같아, 동元소가. 물리적 성질은 뭐라고? 완전 다 다르다. 구분된다. 오케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수소 딱 나왔네.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보니까 양성자 하나 있는 거, 중수소 하나 붙은 거, 하나 더 붙은 거. 이렇게 있지. 그지? 전자의 개수는 어때? 같아. 그지? 같하면서 살짝 뜨끔했지. 그지? 같아. 왜? 전자의 개수는 뭐하고 같은 건데? 양성자 개수가 같은데. 양성자 개수가 다르면 원소가 다른 원소지, 아예. 수소가 아니겠지,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전자 개수 같은 거야. 동위원소라고 하면 전자 개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자 개수, 양성자 개수 달라지는 게 아니야. 뭐가 달라?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동위원소는. 알겠니? 오케이. 그렇게 정리되면 되고. 자,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것 중에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일단 수소부터 얘기할게. 수소는 1짜리, 2짜리, 3짜리 이렇게 3개 있거든. 근데 자연계, 아까 뭐라고 했어? 자연계 일정한 비율로 어디에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서산이든, 낮이든 밤이든 모아보면 거의 비율이 똑같아. 일정해. 됐지? 일정하다고. 근데 수소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H 1짜리가 99.9987%고 얘들 0.0000 이런 퍼센트야. 얘들 질량 따질 때 무시해도 돼, 안 돼? 거의 무시해도 되겠지, 그지? 맞지? 거의 무시해도 돼. 수소의 원자량이 따져보니까 원자량 이제 알잖아, 그지? 1몰의 질량의 단위 뺀 거지, 그지? 원자량이 1.008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해? 우리 수업했는데 아쉽네. 나는 기억나는데 왜 나이 많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왜 떨어질까? 네? 너는 괜찮아. 넌 그때 수업할 때 없었어. 넌 괜찮아. 왜 떨어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약간 1보다 높은 이유가 뭐야? DT 때문에. 됐지? 그러니까 1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럴 땐. 근데 얘 봐. CL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이야, 얘. 17번. 근데 자연계에 보니까 질량수가 35짜리하고 37짜리가 와우, 3대1로 있네. 3대1은 1을 무시할 수 없잖아. 그지? 만대 1은 무시해도 되지, 1을. 근데 3대1은 무시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대표 질량을 할 수도 없고 이걸 대표 질량을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거야, 원자량은. 이상한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자, 얘는 원자량이 질량수하고 똑같을 거야. 35. 왜 그런지 알지? 원래 원자량이 뭔데? 원자의 질량, 1몰이 질량이잖아.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건데? 결국은 질량은 누가 결정해? 원자 핵이 결정하잖아. 전자는 무시한다며.
맞지? 그러니까 결국 원자력이 결정한다면 양성자, 중성자 개수에 비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5야. 어? 얘는 37이겠지. 그 얘는 뭐야? 18개 중성자, 얘는 20개 중성자, 중성자 2개 더 많은 거야, 한마디로 얘가. 양성자 수는 같으면서. 맞지? 그러면 이거 평균은 어떻게 내면 될까? 우리 평균 내는 방법 다 안다. 대표값, 별량, 이 35, 질량이. 얘는 37이야. 자, 몇 개 있어, 얘는? 3개 있을 때 얘는 1개 있는 거야. 맞지? 합해, 총 합해. 그리고 전체 개수가 몇 개야? 4개지? 4로 나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평균이잖아, 원래. 너희 중학생 때부터 배웠던 평균이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 5명이 의 과학 성적을 얘기해 봅시다. 이 친구가, 95점. 이 친구는 90점. 저 친구, 나 좀 더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80점. 이 친구는 여성이 자존심 있으니까 100점. 이 친구도 100점. 난 자존심,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내가 몇 점이라고 했지? 95점? 네. 90점? 80점? 미안해. 꼴등이야. 이 현실은 아니니까. 사실 아니야. 그지? 100배. 다 합해서 몇 점이니? 빨리 계산해. 475잖아. 왜 빨리 계산 못해? 맞지? 그지? 어떻게 계산했어? 방금? 더 했어? 까먹었어. 까먹었어. 놓쳤으면 이거 물어볼 수도 없어. 어떻게 계산했어? 했어요. 도전했지? 다 했지? 네. 난 뺐어. 20, 뭐 이렇게 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25, 10 이렇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미안해. 465네. 그지? 됐지? 100은 100이니까. 500에서 이렇게 35 뺀 거지. 됐지? 5로 나누면 되지. 그럼 뭐야? 우리 반의 평균이야, 이게. 이거 얘기하려고, 꼴등을 만들어버려. 미안해. 알겠지? 우리 반 평균이 그렇게 되는 거. 맞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똑같아. 그런 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체, 세상에 있는 염소, 염소의 평균적 원자량은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 거지.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35.5가 나옵니다. 35.5가 나옵니다. 이상하지? 뭐지? 탄소는 10이고, 수소는 1인데, 산소는 16이고, 아까 나트륨이 23이지. 그지? 이렇게 되는데, 이 CL은 이상하게 0.5가 돼버렸어. 그지? 이 비율이 동위원소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으면 점이 나온다. 소수점이 나온다고.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양성자 원자량이 1이야. 중성자도 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23개 있으면 23이고. 합쳐서. 이해되지? 그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잘 없는데 얘가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이 대표, 단골 손님이지, 얘가. 평균 원자량을 얘기할 때 단골 손님이 되는 거야. 누가? 염소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 이게 뭐냐면 중학생 때 배웠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고등학생 때 어떻게 배우는지 확률과 통계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값이 있으면 여기에 그 값이 발견될 확률을 곱해. 발견될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면 평균이야, 그냥. 근데 잘 봐.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야. 맞지? 맞잖아. 4개, 3개 있으면 발견될 확률이 얘는 4분의 3. 맞지? 얘는 4분의 1 맞잖아. 그거 곱해서 더하면 이거하고 같은 거지, 결국. 그지? 평균은 이렇게도, 이렇게 구하는데, 요게 조금 더 어른스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그것도 좀 이해를 해. 하나만 더 얘기할게. 수학적으로. 3대 1이라고 했지, 그지? 수직선에 35가 있고, 37이 있잖아. 근데 이 비중이 얘는 3개 있을 때 얘는 하나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내분하면 돼. 어떻게? 비중이 많은 쪽하고, 적은 쪽이 있지, 그지? 반대로 내분하면 돼. 1대 3으로 내분하면 평균 나옵니다. 항상 그래. 2대 7이면 7대 2로 내분하면 됩니다. 평균 나오는 거야. 이것도 기술적인 방법을 봤을 때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35, 36, 37, 0.5 이러면 4칸 중에서 한 칸만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35.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이론 내용은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좀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주제에서 그 뭐라고 할까? 뭐 들뜬 상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예습해도 돼 진짜로. 의욕이 있다면 여기 양자수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양자수가 네 가지 나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거의 규칙에서 흔들리잖아? 뒤에서부터 망해. 그러니까 일단은 예고할게. 다음 주 공포야. 호러야, 호러. 알겠지? 이거 진짜 잘 정리돼야 됩니다. 이게 툭툭툭툭 나올 수 있게 해야 돼. 네 개나 있어서 섞이면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가능하면 예습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어. 알겠죠? 숙제 중에, 오늘 숙제 중에 뭐가 있어? 그 첫 번째 소단원에 문제 다 풀어보고 질문 정리해 오는 거야. 오케이? 수업은 안 끝났고, 이론 일단 설명 끝났어. 이제 문제 자료 줄 거야.